오랜만에 동창회. 효선 씨는 최근 SNS로만 연락하던 친구와 앉아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어색함은 없었죠. 하지만 중간중간 친구는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소식은 전하지도 못한 채 대화가 마무리되고 말았죠. 효선 씨는 대화를 포기하고 저쪽에 앉은 다른 친구를 바라봅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 돌아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선을 사로잡고 할 말은 제대로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내심 부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처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휴대폰을 보느라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런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또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휴대폰 에티켓을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호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흡입력 있는 대화의 결을 만드는 비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선 처리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을 나에게 돌려서 할 말을 제대로 전하는 법,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올바른 시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그 순간의 대화와 내 앞에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선 처리인 눈 맞춤과 제스처를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발표할 때 눈을 어디에 두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분들 역시 아주 많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자꾸 다른 쪽을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멈칫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지금 내 이야기에 흥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1대1 대화에서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턱대고 눈을 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긴 시간 동안 상대를 계속 직시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계속 눈을 맞추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때 60대 40 원칙을 기억하면 조금 수월합니다. 독일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키스호르 스리다르는 그의 책 생각의 역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시간 중 눈 맞춤이 60%를 넘으면 상대는 자신을 응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40% 이하일 때는 거리감이 생기거나 멋쩍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건데요. 무조건 지속적인 응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를 하려면 대화 중에 60%의 시간은 상대방과 눈 맞춤을 하고, 나머지 40%의 시간은 얼굴과 목 사이 같은 다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상한선을 상대방의 이마에 두고 하한선을 얼굴 아래나 목, 흉골, 어깨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두는 이유는 시선이 너무 크게 움직이게 되면 자칫 힐끔거리거나 곁눈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칠 때의 시간 역시 중요한데요. 상대가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4초라고 합니다. 한 번에 눈동자를 바라보고 직시하는 시간 4초. 대략적인 느낌이 오시나요? 처음부터 4초간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2초는 눈을 보고 2초는 상대의 미간을 쳐다보며 눈을 맞추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응시하다가 눈동자를 쳐다보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움직였다가 다시 눈을 쳐다보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질수록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이 덜 어색해지고 좋은 시선 처리로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환영받는 인기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다른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일 겁니다. 함께 자리한 모든 사람들을 대화에 참여시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죠. 누군가는 모를 만한 화두가 등장하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중간중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죠. 그럼 모두가 대화의 내용을 알게 하고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 사람 중 한둘만 아는 이야기를 꺼낼 때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대화 매너입니다. 모든 정보를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라는 정도의 느낌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명의 상황이 애매해지거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하고 괜히 내용을 파악하려고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굳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함께 대화에 참여시키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잠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나와 한 사람이 대학 동기라서 대학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에게 미안해요. 저희가 대학 동기라서 잠깐만 대학 때 이야기 해도 괜찮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이야기를 짧게 끊는다면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도 말이 끝날 때까지 긴장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겠죠. 함께하는 자리에서 혼자만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소외감이 큽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모임이나 상대방을 꺼리게 되기도 하고요. 매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재로 대화를 끌어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부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대화의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가 대화를 할 때 내가 편안하게 대화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결국 대화의 점유율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뾰루퉁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어떻게든 대화에 끼어들어서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대화의 매너는 아니겠죠. 먼저 주제에 흥미를 가졌다면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강박을 버리고 공감하고 호흡하는 모든 과정이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굳이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신 리액션을 통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좋은데요. 즐거워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눈을 마주치거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도 함께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곁들이시면 되는데요. 그치, 정말 그랬어? 이런 식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말할 기회가 오면서 발언권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경청의 표현을 신경 쓰면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훨씬 더 매력적인 대화의 매너를 갖추실 수 있을 겁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도 시선 처리가 중요하죠. 한 곳에만 눈을 고정하면 다른 위치의 청중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선을 천천히 옮기시면서 골고루 눈맞춤하며 이야기해야 청중들이 집중을 끌어올리며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지는데요.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의 효과적인 시선 처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Z자로 움직이기입니다. 한 곳을 정해두고 거기서부터 Z자를 그리며 시선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천천히 처음으로 거슬러 와도 되고 처음으로 건너뛰어 다시 Z자를 그리며 시선을 움직여도 되죠. 다음으로 3등분하여 움직이기인데요. 정면에 있는 청중을 3등분한 후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순서대로 시선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가장 집중하는 사람을 오아시스,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인데요. 기준점이 된 사람을 응시하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시선을 돌리고 다시 오아시스로 돌아오고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아시스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청중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준점이 없으면 너무 어색하게 눈을 돌리는 모양새가 되기 쉽거든요. 오아시스는 나에게 가장 호감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이 뚱하거나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을 바라보면 긴장감이 더 고조될 테니까요. 많은 청중들 속에서 오아시스를 쉽게 찾으려면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다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등의 쉬운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발표 내내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발표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선을 마주치고 집중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선 처리를 통해 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법,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화에 참여시켜서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를 하려면 대화 중에 60%의 시간은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고 나머지 40%의 시간은 얼굴과 목 사이 같은 다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대화에 나중에 참여하게 되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를 시작해 보세요. 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강박을 버리고 공감하고 호흡하는 모든 과정이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즐거운 대화, 따뜻한 말해결의 시작입니다.